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의 집값도 줄줄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부산과 창원 등 36곳을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내년부터 국제유가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전기 요금제가 과연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우의 경제 읽기에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어려운 부동산 이야기부터 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국 아파트 값이 또 지금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이제 지방까지 지금 뛰고 있는데 상황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한국감정원이라는 우리 국가 공적인 부동산 가격 조사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름을 한국부동산원이라고 바꿨죠. 여기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값이 0.29% 올랐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0.29%는 이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조사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최근에 이 아파트값 상승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파트값이 한동안 한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예.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 이런 게 나름대로 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모았는데 이 기대가 이제 다시 무너지고 또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지금 아파트 가격은 종래 아파트는 서울 또 수도권 위주로 올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방 도시가 더 많이 올라서 네. 지방의 상승폭이 서울 상승폭을 훨씬 더 앞지르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의 이 불안정한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불안한 징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어저께 부랴부랴 이 전국의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서울 같은 수도권 집값이 오르다가 이게 지방으로까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 지방 집값까지 잡겠다고 규제 지역을 추가로 발표를 한 건데 이게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이 과연 안정화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형적으로 이 풍선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선 효과라는 것은 원래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이 마약을 단속할 때 멕시코로 들어오는 마약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와의 국경을 차단했더니 멕시코가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마약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더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의 용어로 정착해서 지금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서울을 이른바 핀셋 규제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을 꼭꼭 찍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물건을 살 수 없게 된 세력들이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로 또 경기도도 규제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이제 문제의 좀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이 풍선 효과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올라갈 토양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 요인, 집값이 올라가는 미시적인 요인, 거시적인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볼 때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전셋값이 끌어올린 집값이 아닌가 이게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말 8월 초부터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줬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일시적인 부작용인지 또는 항구적인 부작용인지 아직까지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주인이 직접 들어가겠다든지 또는 이 4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다 보니까 거기서 아예 가격을 올려버리는 세력, 이런 세력이 많아서 전셋값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양도세, 각종 세금에 있어서도 거주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2년 이상 자기 집에 살아야만 세금을 덜 내게 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도 2년 이상 살지 않으면 회원이 될 수 없어 재건축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모두 다 자기 집을 찾아서 돌아가는 이런 현상.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에 살아야 된다면 아예 한 곳에 집을
비워놓는 이런 현상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가고 그 전셋값이 지금 전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르면 규제하고 규제하면 또 옆이 오르면 또 규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거의 지금 전국이 규제권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러면 또 다른 풍선 효과 이게 다시 서울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 지난달에 정부가 부산의 해운대구를 새로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부산의 해운대구가 아닌 인근 동래구라든지 또는 중구, 서구 이런 지역이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부산 지역의 9개 지역을 규제 조정 대상 지역 등으로 묶었거든요. 그럼 바로 이러면 부산에 구가 9개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옆으로 번질 수 있고 울산, 창원 이런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풍선 효과가 하나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역풍선 효과인데요.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이제 다 묶게 되면 이 투기 자금이나 투자 자금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굳이 갈 게 없다. 서울의 규제나 지방의 규제가 똑같다면 어차피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규제의 본산지라고는 서울 강남에서 집을 사자 하는 이런 세력들도 생기게 되고 실제로 지금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값을 보면 서울의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이런 구들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에 역풍선 효과까지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좀 아주 좀 다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럼 결국에는 규제를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거는 답이 아니다. 좀 이런 결론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풍선 효과를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의 그 관점은 현재 어떤 특정 지역을 핀셋으로 묶고 하면 옆으로 풍선이 전이가 되니까 아예 규제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강도 높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의 시각은 규제와 동시에 결국은 시장의 메커니즘을 살려서 수요와 공급을 터줘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아파트 공급량이 좀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특히 내년에 아파트 신규 재건축, 재개발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어떤 아파트를 사고 보자는 심리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규제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규제를 하려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또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퇴로를 주는 그러니까 공급도 늘려주는 이런 정책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규제와 공급을 좀 함께 고려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이셨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해부터 전기 요금이 그러니까 연료비에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가스, 기름 이런 것들 이제 연료비가 오르면 그에 따라 오르고 내리면 이에 따라 내린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전기요금 개편 이게 당장은 좀 저유가 기조가 반영되니까 내려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어저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대대적인 개편안을 내놨고 이것을 산업자원부가 전격적으로 승인을 하는 바람에 7년 만에 우리나라 전기요금제가 아주 획기적으로 아주 큰 틀에서 바뀌게 됐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는 연료비 연동형 제도,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연료, 이를테면 석유라든지 또는 가스 같은 것이요. 그런 것이 비용이 오르면 가격을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더 받고 또 반대로 그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탄력적으로 연료비에다가 연동시키는 이게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대체 에너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용, 그러니까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일부 가미시키는 안, 이것이 두 번째 개선안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전기요금을 200kWh 이상 이하로서는 911만 세대에게 한 달에 4천 정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없애서 1년 반 후에는 완전히 철폐하겠다. 요 세 가지 제도입니다.
우선 하나씩 좀 설명을 올리면요. 네. 연료비는 문자 그대로 이제 연료비 그러니까 석유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아직은 일반적인 저유가죠. 평균 네네.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바로 1월 1일부터 전기요금 제도가 개편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일단은 내년 1,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가구당 평균 한 1,500원 정도요. 그런데 문제는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무도 모른단 네. 말입니다. 그래 되면 2분기 4월 달부터는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뛸 수 있다 하는 그 대목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전기요금도 매우 탄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기후 환경에 대한 분담금인데요. 지금 한국전력에서 미세먼지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석탄 발전을 줄이게 됩니다. 예. 석탄 발전을 줄이면 그 대신에 석유를 많이 쓰고 이래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청구하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자기가 쓴 만큼을 내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에너지 전환, 새로운 재생 에너지들을 훨씬 더 전기회사에서 자유롭게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는 풍력 에너지라든지 다른 어떤 태양열 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예. 현재 재생에너지가 훨씬 단가가 더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쓰지 못했는데 이번 개편의 한 축은 그러니까 이 기후 환경에 적극 대응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그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적극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같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편 내용을 보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사실 좀 관심을 많이 갔는데 1,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라고 해서 전기요금 4,000원 할인제가 단계적으로 좀 적용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폐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온 이유가 뭔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네. 보시는데요. 그게 필수 사용 공제 제도라는 건데요. 네. 이게 지금 4,000원씩인데 한국전력의 김종갑 사장이 본인도 지금 1인 가구에서 4,000원을 할인받고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1, 2인 가구로 네. 해서 모두 가난하다는 전제는 아니고 현재 한국전력의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사용한 사람들은 사용한 만큼 또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내는 체제로의 근본적인 개편을 해보자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풍력 에너지나 태양열 에너지를 도처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전기요금 체계가 맞지 않아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 전기요금 연동제를 좀 적극 찬성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환경 부분, 이런 기후 환경 부분에 관한 것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선 단적인 예로 한국전력의 주가를 보면요. 한국전력의 주가는 그동안 한 7년 정도 동안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엄청난 적자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번에 이 에너지 개편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어제 오늘 폭등세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한국전력은 주식의 40%를 외국인이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이 전기요금의 경제학이 서로 지금 엇물리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장점을 잘 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된다고 그러면 한국전력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대신에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도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정부의 감시 감독도 더 강화, 체계화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 그리고 전기요금 개편 방안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